네, 암 투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들이 가족들을 대신해서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김기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긴 한데 이 사건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네, 뇌 종약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동정론 등이 퍼지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안락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 경시 풍조 속에 살 권리마저 침해되는 것인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쯤 어둠 속에 한 남성이 걷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저수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돌아온 남성.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슬픔만큼 그를 괴롭혔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마침 인근 파출소엔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수련이 약간 났고 담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27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알게 돼서 경찰이 지금 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한 거죠.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 9일 숨졌고 장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례식까지 다녀왔던 이웃들은 이 씨가 병으로 숨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나는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런데 조사 결과 자살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가 아픈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저께 모였어요. 그랬는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지. 아버지 죽였으니까. 경찰에 붙잡히자마자 모든 범행을 털어놨다는 아들 이 씨. 아버지는 그러면 진단명이 언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고? 내종량 8개월 가까이지? 길어야 8개월밖에 못 사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경기도 시흥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이 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 숨진 56살 이 씨는 지난해 말 시한부 판정을 받고 부인과 함께 큰딸 집으로 옮겨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버지 언제 들어온 거죠? 겨울인가? 그래서 왔었어요. 이웃들은 이 씨의 병세가 최근 들어 무척 나빠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진다고 아프잖아요. 잠을 pis쩍 들어가면서 아프다고 일부터 와서 실려갔다가 아픈 아버지의 병수발에 어머니 부양까지 큰딸이 도맡아 왔던 건데요. 이웃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 병원비까지 감당했던 큰딸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돈이 좀 상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남편 봉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지까지 모시기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자책감에 괴로웠다는 이 씨.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족들을 대신해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디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보통 너무 심하다니까 너희들 나를 좀 보내줘라. 이렇게는 아들 이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니 집에 와달라는 큰 누나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너무 고통스러워 제발 목숨을 끊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큰 누나의 말을 듣게 됐다는 건데요. 처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좀 하는 게 없으니까 난 못해 못한다. 그럼 내가 이제 확인하고 해보겠다고 아버지한테 그걸 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아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기 한다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가서 목을 누르는 거지 뭐. 그래서 그래서 사망한 거죠. 범행 현장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 큰 누나, 이 친구 셋이. 가족에 의해 숨을 거둔 아버지 이 씨. 장례는 화장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한 불효가 생각났던 걸까요?
술을 마신 이 씨는 작은 누나에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 괴롭다, 나도 죽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수지 앞에서 그 친구를 잡아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였고 양심 가책을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편히 보내주고 싶어 고인의 뜻에 따랐다는 이 씨 가족들.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진술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지금 아닐 것이다 라고 인 것이 우리 경찰의 본 입장입니다. 환자의 목숨을 강제로 끊는 적극적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77살의 김모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존엄사 법제화는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락사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말기암으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을 아들에게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양형의 주요 인자로서 고려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성 사망자는 대략 25만 명, 그 가운데 18만 명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다 숨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이 전무하다 보니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제도가 모순이거든요. 중환자실 가는 거, 그게 더 훨씬 돈을 낭비하는 건데 이런 건 다 돈을 쓰게끔 해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인정하고 싶다. 그럴 때 그걸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하단 말이죠. 경찰은 이 씨 시신이며 죽음을 부탁한 고인의 유언마저 확인할 수 없게 된 만큼 이 씨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